네, 검찰의 적폐 수사에 두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파장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런 구속적 보시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서 임관빈 전 실장도 풀려났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은 헌법상 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포나 구속돼 있을 때에도 누구든지 구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은 일단 그 죄를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에 자백했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이제 형사 합의가 안 됐다가 구속된 이후에 서로 형사 합의가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사정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하면은 석방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운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다른 시각에서 판단을 해서 석방을 했다는 점에서 기존 어떤 판결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에서 이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좀 새로운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판단을 바꾼 거는 증거가 다 확보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예. 지난번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그 판단을 할 때는 달랐습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 자체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것은 영장 전담 부장님은 딱 한 분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형사 51부로 형사수석부에서 예. 세 분의 판사님들이 판단을 합니다. 마치 어떤 지금 그 정치권이나 일부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의 판사님들이 사안을 다시 한번 어떤 사후적인 고려를 했던 판단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그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만 영장 심사에서 놓친 부분을 적부심에서 세 명이 그렇죠. 더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인 더 거죠. 상세하게 해서 보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판단이 약간 달라졌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치 1심에서 무죄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나왔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례적인 건 그렇습니다만 좀 증거 부분을 이 그 형사수석부에서는 조금 엄격하게 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고 석방이 되는 건 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 인용률이 15%밖에 안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해보면은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예. 성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구속 적부심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실질적으로 청구를 해도 합의되거나 사정 변경이 없으면은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영장이 기각하고 석방했다는 점에서 예. 상당히 이례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에만 담겨있던 구속 적부심을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판례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예.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은 체포 구속에 관한 어떤 원칙 그리고 또 그 불구속 수사 원칙이란 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판결이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정치적 해석이 좀 섞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두 사람을 풀어준 신광열 판사한테 어쨌든 영장 심사 때 왜 놓친 게 있냐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좀 일군 상황인 건데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연결고리라는 게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이랑 그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관이. 특히 근데, 예. 보면은 특히 지금 현재 여권에서의 어떤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SNS를 통해서 예. 이분이 고향이 경상북도로서 이제 거의 그 지역이 동일하고 또 그리고 서울대학교하고 학교도, 사법연수원하고도 연수원도, 예. 같다라고 해서 예.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단이란 것은 헌법 정신이 어떤 그 국회나 아니면 정치 권력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법 어떤 독립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권 중진 의원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흐트러 놓는 예.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그 재판부에서 유죄를 판결하면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다가 그때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은 영장에 대한 판단일 뿐이지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권에서 흔들 것이 아니고 검찰과 이 변호인 그리고 사법부가 이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그 작업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물론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잣대는 아닙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구속영장 청구된 것들이 발부되고 나면 이게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두 번 다 이렇게 석방이 되면서 좀 동력을 많이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 적폐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댓글 수사가 일어난 것이 그 2012년에 대선 전후로 해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됨으로써 결국 그와 같은 최종 어떤 그 칼날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그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11일 만에 석방이 됨으로써 추가적인 어떤 그 수사의 동력을 잃었고 실질적으로 오늘 그 보도를 보면은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그 검찰의 예.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그 당시에 어떤 군대에서의 최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지금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툼의 여지가 됐다고 하면은 결국 최종 칼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 내지 어떤 수사를 하기는 상당 부분 정치적 부담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합당한 그죠. 해석이 아닌가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했던 검찰 수사에 어쨌든 일부분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두 사람이 석방이 된 것이 이 전 대통령이랑 자유한국당 때는 뭐 좀 일종의 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네.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예. 일단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는 상징인데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 처벌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한숨은 돌리죠. 그렇지만 구속 수사가 되면은 사건이 상당 부분 빨리 진행이 되지만 그렇죠. 불구속 수사가 되면은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가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결국 내년에 얻는 정치 일정에서도 야권이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되는 그렇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떤 그런 해석에 상당히 힘을 얻는 그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에게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이 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혀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른바 죽어 있는 권력에 대한 예. 수사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었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칼날을 들이댔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환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할 때까지 정말 쾌도난마식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이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어떤 수사가 되어갈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이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 자체가 이 e스포츠 재단 그 협회라고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3억을 줬다고 해서 이른바 제3자 뇌물수수 결국 제3자 뇌물수수라는 것은 부당한 청탁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에 공모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날카롭게 소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어떻게 지금 영장 기각된 상태에서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어떤 그 증거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유무죄를 내지는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 검찰에서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 전 장관 뭐 그 임 전 실장도 그렇고 지금 이 전병헌 전 수석 관련 이 사건도 그렇고 검찰 수사의 그 암초를 만난 건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어서 28일 소환을 앞두고 있는 뭐 최 의원 자체는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최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활동비를 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소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무고함을 주장을 하면 15분 동안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사실상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다른 사건과 관련 사건과 달리 뚜렷한 물증과 인적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최경환 의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전과 달리 지금 방탄 국회를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그 회기 중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체포 구속 영장을 그 국회로 보내야 되고 그 경우에 그 체포 구속 영장에 동의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이 그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큰일이 있어야 되는데 될 텐데. 아무리 지금 그 한국당에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과 관련되는 다른 야당이 합의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저항은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가지고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뭐 가서 휴대폰이랑 차량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장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 수사관들이 그 다가가니까 무슨 영장이요 해서 예. 깜짝 놀랐다. 우리말로 예. 깜놀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그 사진이 나왔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만약에 그렇게 급속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적절한 시점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겠죠. 다만 그와 같이 허를 찔린 상태에서 특히 휴대폰과 집을 차량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증거가 나왔을지에 대해서 좀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미 그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는 적이 있는데 그 압수수색이 상당히 늦어서 사실상 깡통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의 어떤 그 휴대폰의 그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정말 그 후속 기사가 저 또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애초에 수사 초반에 그 좀 확보해지 왜 이제 와서 하냐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검찰의 한목적적 수사에 대한 판단인 것인데 결국 이 부분에 새로운 어떤 협의와 관련해 가지고 났을 때 왜 지금이냐 이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지금 혐의 같은 경우에는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에 따르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과연 본인 그 우병우 수석도 뭐 하늘을 나는 권력이었고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압수수색할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허를 찔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전과는 좀 양상이 다르지 다를 않을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정치권 이슈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